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수의 정상회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뭐 선거를 앞둔 주말에 제 방송이 이제 나갈 것 같은데요. 뭐 이러고 저러고 주위에서도 그렇고 뭐 언론에서도 그렇고 뭐 선거의 예상을 두고서 말이 많은데 뭐 제 개인적으로는 뭐 크게 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실 뭐 지난번 선거 때도 그랬고 지난 대선 때도 그랬고 뭐 저는 저 나름대로 대한민국 보수 우파를 위한 나름의 뭐 그게 뭐 충분하다거나 뭐 대단하지도 않지만 뭐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좀 활동을 했었고 뭐 신분적 뭐 여러 좀 불이익을 나름 감수하고 나섰고 뭐 그것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제가 여기서도 이제 4, 50대 저와 같은 세대들에 대한 뭐 맹렬한 비난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뭐 과거에 좀 사로잡혀서 자신들은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복하게 걱정 없이 자라온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과거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도 없이 그냥 뭐 좀비와 같은 성향으로 지금 투표를 하고 있는 이들이 대한민국의 다수를 점하고 있고, 이런 이제 불리한 정치적 지형 속에서 사실은 대한민국 보수 우파가 정말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나 이런 아젠다를 제대로 내어도 사실 선거판에서 승리할까 말까 한 판에 새롭게 들어온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정부가 뭐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었다면 최소한 뭐 방향이라도 제대로 잡았었다면 뭐 지금의 선거 국면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 어차피 뭐 대한민국 좌파의 실체가 드러난 이상 뭐 그것이 이재명이든 조국이든 뭐 하든 다를 게 없다, 뭐 그런 논란에 뭐 제가 그 한 축을 뭐 담당하거나 내지는 거기에 개입할 생각은 조금도 없고, 저는 저 나름대로 뭐 투표를 하는 것이고 투표에 따른 상황에 대해서는 뭐 예전과 같이 대처해 나갈 뿐입니다. 그래서 뭐 샤이 보수니 뭐 정권 심판론이니 뭐 운동권 청산론이니 뭐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이 있고, 뭐 그 이야기들이 나름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뭐 결과적으로 서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국가적 정책들이 실현되지 않는 이상 뭐 좌파가 잡건 우파가 잡건 정말 큰 의미가 없다. 다만 이제 안보적인 면에서는 그나마 보수 우파의 노선이 합당하기 때문에 너도 그에 따라서 선택을 하고 뭐 투표를 할 뿐이고요. 뭐 결과를 지켜볼 뿐입니다. 그래서 뭐 이번 주에는 뭐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는 이제 많이 드렸을 테니까 뭐 저는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세계가 돌아가는 모습들이 워낙 좀 혼란스럽고 가닥을 잡기가 어려워서 좀 이렇게 외신에서 소개되는 내용들을 위주로 좀 당분간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라틴 아메리카의 트럼프들, 과연 이제 이들이 트럼프들인지 아닌지 뭐 두고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뭐 최근에 이제 아르헨티나 대선에서 승리한 밀레이 대통령, 그다음에 엘살바도르의 부킬레 대통령, 그다음에 칠레의 카스트 대통령, 그리고 이제 지난번 이제 대선에서 이제 룰라한테 패하긴 했습니다만은 브라질의 이제 볼소나로 전 대통령,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뭐 우리나라 언론이나 외신에서 이른바 극우파, 강경 우파 성향의 대통령들이라고 이제 일컬어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어로는 The 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Conference라고 해서 CPAC라는 것이 이제 아마 이제 이제 아메리카에서, 특히 아메리카 대륙에서의 이제 보수 세력에 의한 어떤 컨퍼런스가 지난 2월에 이제 열렸고, 여기에 당연히 이제 그 아르헨티나 대통령인 밀레이, 앞서 말씀드린 이제 부킬레 등이 이제 참석을 했고요. 당연히 이런 뭐 그 흐름의 뭐 정점이라 할 수 있는 트럼프 미 전 대통령도 참석을 해서 이제 서로 뭐 해합을 가졌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그 밀레이 대통령을 두고서 Make Argentina Great Again이라고 외치면서 서로 이제 돈독한 이제 모습을 좀 보였고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아르헨티나는 이제 또다시 이제 외환 위기 등 경제 파탄의 국면을 맞아서 이제 지금 우파 성향의 밀레이 대통령이 취임을 해서 이제 뭐 재정에 대한 긴축, 그다음에 뭐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뭐 달러화를 이제 아르헨티나 페소화로 고정시키는 뭐 이런 식의 지금 개혁 정책을 이제 벌이고 있고, 이에 대해서 당초 아르헨티나의 이제 기득권이라 할 수 있는 뭐 공무원 노조 등에 의해 적극적으로 반발을 하다가
최근에는 또 오히려 워낙 아르헨티나 경제 상황이 어려웠었기 때문에 뭐 이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래도 좀 그 밀레이의 어떤 개혁 정책을 좀 지켜보자, 약간 유보하는 좀 자세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외신에서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좀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뭐 100여 년 전에는 부국이었다고 뭐 일컬어지고, 이를 현재 이제 아르헨티나의 상황을 두고서 아르헨티나의 몰락, 부국의 몰락으로 많은 언론들이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뭐 아르헨티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100여 년 전에 50년대까지가 이제 어느 정도 좀 풍요로웠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그 시절을 이제 기억하는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사실상 거의 없고, 그래서 아르헨티나 국민의 절대 다수, 뭐 청년 세대를 포함해서 절대 다수는 이제 아르헨티나의 혼란한 경제 상황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뭐 그들의 입장에서는 뭐 아르헨티나가 과연 언제 부자 나라였냐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워낙 뭐 극심한 인플레 이런 것들에 뭐 워낙 그 시달리다 보니까 무엇이 정상인지 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험이 있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나 뭐 다른 외나라에서는 아르헨티나 어떡하냐, 아르헨티나 사람들 어떡하냐라고 뭐 걱정들을 하지만, 막상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이런 일들이 뭐 어제 오늘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상으로는 크게 뭐 동요한다거나 비관한다거나 하지는 않는다라는 반응도 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현재 그것이 뭐 아르헨티나 국민들의 뭐 낙관적인 성격, 뭐 그런 것들을 잘 드러내지 않는 자존심, 뭐 이런 것의 문제라고 좀 생각이 좀 들지만, 어쨌든 어느 경우를 하더라도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뭐 심각한 거라는 것은 누구도 뭐 의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저도 언뜻 무리하게 보이는 밀레이 대통령의 강경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세상한 것보다는 조금 수용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경제 문제로 인해서 이제 이런 밀레이 대통령, 우파 성향의 대통령이 집권을 해서 강경한 대책을 이제 드리고 있다 그러면, 부켈레가 대통령으로 있는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부켈레도 당연히 좀 굉장히 전제주의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 사람 부켈레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CPAC, 그 보수 정치 행동 연합에서 이제 말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이제 글로벌리즘, 세계주의가 뭐 거의 죽음에 다다랐다고 이야기하지만, 엘살바도르에서는 이제 이미 글로벌리즘은 죽었다라고 이제 공언하는 등, 이제 과거의 신자유주의로 대표되는 이제 글로벌리즘에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또 드러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라틴 아메리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주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코퍼라티즘이라고 그래서 이제 조합주의라는, 그래서 좌파적인 성향의 이제 뭐 노동조합, 그다음에 이에 반대되는 기업, 거기에 중간에 이제 관료, 그다음에 정치 집단들이 이제 자신의 이해관계를 이제 서로 타협해서 이제 실행해 나가는 이른바 조합주의라고 번역되는 이제 코퍼라티즘이 이제 대세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 권력이 뭐 형식적으로는 좌파에 가거나 우파에 가거나, 이제 이런 이제 그 국가 사회를 상층을 이제 차지하는 이런 이제 기구들의 연합체가 운영하는 듯한,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서민을 위한다던가 하층을 위한, 특히 이제 뭐 남미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덜하긴 합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이제 중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주민 인디오들의 이제 이런 지위나 이런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은 것인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무시하고 이제 이런 좌우 이제 기득권의 연합에 의한 국가가 이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이제 그 중남미 지역에서 이런 이제 강경 우파 세력들이 이제 득세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외적인 현상인 것인데, 이제 이 최근의 어떤 그 시작은 이제 브라질의 볼소나로 대통령이 이제 당선됨으로 인해서 이제 이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 이제 또 하나 이제 칠레에서는 이제 카스트가 이제 이런 강경한 이제 공화당을 이끌어 나가는 대통령인데요. 카스트는 이제 지난 이제 그 선거에서 2021년 선거에서 이제 44%를 득표를 하고, 그 다음에 2023년에서는 이제 그 헌법위원회에서 선거에서도 승리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작년 11월에 이제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선거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페루와 콜롬비아에도 이제 이들의
어떤 성향을 잇는 이제 그 유력한 대선 후보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강경한 우파적인 성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 트럼프라고 하죠.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 것처럼, 그러니까 그 이들 이제 중남미 국가에는 칠레를 제외하면, 이제 칠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네수엘라 사태가 터짐으로 인해서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대량의 난민들이 유입이 돼서 이제 칠레 내에서 이제 좀 갈등을 빚고 있는데, 이런 나라들을 제외하면 아무래도 유럽이나 미국과는 달리 이제 이런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문제 삼지 않는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다만 이제 이런 다른 면에서는 또 자기들 나라 혹은 이제 미국과 유럽과 맥을 같이 하는 점도 있다는 점에서 어떤 세계적인 흐름의 어떤 하나로 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제 그 첫 번째가 이제 낙태나 이제 동성애자, 그다음에 이제 여성 여권 운동에 대한 강력한 이제 반대를 이제 공통으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범죄와 그다음에 그 점증하는 이제 보안 안전에 대한 이제 염려를 이제 두 번째 그 공감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사회 민주주의, 이제 뭐 공산주의는 말할 것도 없이 사회 민주주의에 대한 또 강력한 비타협적인 반대를 이제 세 가지 공통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뭐 아시는 것처럼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뭐 사회 민주주의라고까지 뭐 얘기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좌파 성향의 정부들이 계속 집권하면서 이제 방만한 복지가 계속 좀 문제가 되어 왔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뭐 방만한 복지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포퓰리즘, 그러니까 뭐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층들한테 정말 푼돈을 던져줘 가면서 표를 사가지고 이제 이를 통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던 했던 좌파 포퓰리즘이 이제 만연했던 국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제 반동으로서 이제 강경 우파적인 정치 세력이 이제 성장을 해왔고, 특히 이제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에는 뭐 끔찍한 범죄들 이로 인해서 시민들의 기본적인 생명과 재산이 보장되지 않는 이제 그런 사회 체제 속에서 이제 결과적으로 부켈레 같은 대통령이 이제 선출되었다. 뭐 이러한 점에서는 뭐 브라질이나 이런 나라도 마찬가지다 생각이 좀 듭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공통적인 또 점들이 있긴 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칠레 같은 경우에는 나름 이제 안정된 이제 경제를 갖고 있는 나라로서 이제 베네수엘라를 포함한 더 극빈한 상황에 몰려 있는 이제 중남미 난민들이 유입됨에 따라서 이민 이슈도 뭐 상당히 있는 것처럼 이제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서 이러한 공통적인 상황 외에 다른 이슈들로 인해서 이제 이것이 이제 강경 우파 노선의 어떤 성장과 지금 맞물려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분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제 뭐 중남미가 뭐 특히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1940, 50년대에 뭐 세계 세계 3위, 3, 4위의 부국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 내실을 따지고 보면 많은 이제 재산을 가지고 있는 대지주 세력들이 이제 2차 대전 전후로 한 이제 급격한 농축산물의 이제 수요로 인해서 막대한 부를 얻었고, 이 부를 통해서 뭐 도시를 뭐 대규모로 개발한다던가 하는 이제 가시적인 어떤 성장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토지 개혁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엄청난 빈부격차는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되었다. 그러다가 이제 194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각 나라에서 좌파 포퓰리즘이 이제 아르헨티나의 이제 페론주의로 대표되는 좌파 포퓰리즘이 이제 등장하면서 이제 무상 복지, 무상 의료 등을 이제 막대한 부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제공을 하다가, 그것이 이제 1차 산업, 뭐 주로 농축산물, 광물 수출에 기반하는 1차 산업에서의 이제 가격 등등의 이제 이런 게 붕괴됨에 따라서 이제 아울러 이제 이런 무상 복지라는 것들이 이제 국가 재정에 엄청난 이제 부담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화폐 가치가 급락하고 돈이 없다 보니까 더욱더 화폐를 발행해서 화폐 가치의 급락을 더 가속화시키는 이제 이런 악순환들이 좀 진행되다가, 이제 여기에 견디지 못하면 이제 우파 성향의 이제 이런 정치 권력이 이제 등장해서 이에 대한 이제 개혁을 또 추진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이제 좌파 성향의 노조가 중심이 되어서 여기에 결탁한 정치 세력이 또 이제 그 정치판을 흔들면서 선동해서 또 이제 그 좌파 권력이 장악해서 또 이러한 좌파 포퓰리즘이 지속되는 그런 악순환들을 이제 겪어왔던 상황 속에서 이제 더 이상 이런 악순환에 견디지 못하겠다는 이제 그 어떤 정치 세력과 국민들이 이제 지금 강력한 우파 성향의 이제 권력을 창출해서 지금 이제 유지되고 있는 것인데, 과연 이제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밀레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폐 가치의 안정을 위해서 이제 페소화를 이제 달러 가치에 고정시키는 아주 급격한 강경한 조치를 이제 취하였는데요. 물론 이제 아르헨티나의 극심한 이제 화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손 치지만, 어쨌든 이것을 통해서 이제 급격한 인플레가 발생하는 뭐 극타 등등의 문제를 과연 이제 이 아르헨티나 밀레이 대통령이 얼마나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뭐 그러한 문제가 사실 뭐 우리나라하고는 무관한 문제는 아닌 것이죠.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급격한 화폐 유통을 증가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인플레 문제가 가시화되고 있고, 이제 특이하게는 이제 작년에 이제 그 기후의 불안정함을 인해서 이제 대파, 요즘 말이 많은 대파 등 그다음 과일 이런 것들이 지금 가격이 지금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 뭐 결과적으로 이로 인한 이제 서민 계층의 이제 경제적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제 이번 총선에 그것이 어떻게 구성될 것인가, 과연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 것인가가 이제 이번 총선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사실 뭐 아시는 것처럼 이거는 뭐 어느 한쪽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서장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이후에도 계속 이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 비판이 필요하고,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 한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뭐 이를 무시했던 이제 정권이 이제 이 국민들의 어떤 이 불만을 어떻게 잘 다독일 수 있을런지가 뭐 좀 우리가 지켜보면 좀 알 것 같습니다. 어쨌든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특이하게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버금가는 이제 이런 우파 정책들이 지금 실시되고 있는 것인데요. 뭐 우리가 이제 결론은 다 알고 있습니다. 뭐 대한민국이든 중남미 국가든 어느 나라 할 거 없이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뭐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셨던 그 토지 개혁과 같이 이러한 중산층이야 서민 계층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자산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들에게 주어졌던 그런 뭐 푼돈과 같은 그런 뭐 좌파 포퓰리즘의 뭐 종식이냐, 아니면 이걸 다 끊어내고 뭐 서민들에게 고통만 강요할 것인가, 뭐 이 두 길 다 뭐 당연히 성공할 수가 없는 길이기 때문에, 과연 중남미 국가들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을 어떻게 시행해 나갈 것이냐가, 그리고 이제 이런 라틴 아메리카의 트럼프들이 성공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더군다나 이 트럼프들의 원조인 미국 트럼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성취를 할 것이냐가 재선의 성공 뭐 이런 것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